2018년 2회 유치역학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효율이 50%고요. 효율이 이타가 50%랍니다. 이타가 50%. 적용은 뭘로 적용하는 겁니까? 0.5라는 숫자로 적용을 해야 되죠. 펌프를 이용하여 저수지의 물을 1초에 10리터씩 30m 위쪽에 있는 논으로 퍼올리는 데 필요한 동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유량은 초당 1초당 10리터입니다. 지금 1초당 10리터라고 이렇게 유량을 표현할 줄을 이 문제를 보고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양정은 H는 30m고요. 자, 그러면은 동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동력은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동력은요. 파워는 압력 곱하기 유량이죠. 효율을 줬으니까는요. 효율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전자기계수를 주면은요. 이제 전자기계수 K 값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묻는 거는 뭘로 물었습니까? 킬로와트로 물었습니다. 저런 뭐 쉽게 계산하면 되죠. 물을 펀다고 그랬으니까는요. 물의 P는요. P는 감마 H가 되는 거고요. 감마 H는 로즈 H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감마 H로 해봅시다. 그럼 물의 비중량은 얼마입니까? 물의 비중량은요. 9,800 뉴턴 메타 삼성이죠. 이런 숫자는 뭐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9,800 뉴턴 메타 삼성 곱하기 H는요. 30m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량은요. 유량은 어떻게 줘야 됩니까? 그대로 그냥 일단 그대로 줘야죠. 10리터 1초당 리터니까는요. 1000리터가 1m 삼성이 돼야 되죠. 아, 유량 Q의 기본 단위가 뭡니까? 유량 Q의 기본 단위는요. 메타 삼성 퍼 세크가 유량 Q의 기본 단위지 아닙니까? 물론 소방에서 리터 퍼 미닛으로 풀기 위해서 편의식 0.163 뭐 곱하기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다가 하지만 유체역학의 실제적으로 쓰고 이 편의식이 아니라 정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이 식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기본 단위는요. 메타 삼성 퍼 세크 모든 건 메타 삼성 퍼 세크잖아요. 유량의 단위는. 그 다음에 이타 효율은요. 0.5를 주면 되고요. 자, 그럼 요거 그대로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5 8 80 나오죠. 단위는요. 뉴턴 메타에 세크가 나오죠. 어이 보세요. 이거 지워졌을 테고 메타 삼성이니까 이렇게 지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살아남는 거는요. 뉴턴 메타 밑에 세크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오는 거 아닙니까? 뉴턴 메타 세크는요. 뉴턴 메타는요. 가는 거죠. 어디까지 가는 줄이죠. 줄 퍼 세크. 줄 퍼 세크는 뭡니까? 단위가 와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를 해줘야 돼요? 곱하기 1000 와트는 1kW가 돼야 돼.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5.88 kW가 되겠죠. 이 편의식으로다가 해서 푸는 방법도 0.163으로다 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좋습니다. 뭐든지. 자,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펌프가 실제 유등 시스템에 사용될 때 펌프의 운전점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펌프의 운전점입니다. 펌프의 운전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뭐 그래프 하나 그냥 그리면 되죠. 유량 양정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유량 양정 그래프. 항상 X축부터 물어보는 거 읽는 거죠. 유량 양정 X축. 유량 양정 그래프고요. 유량은 Q고요. 양정은 H고요. 양정은 또 압력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P라고 해서 압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좌우지간에 그렇습니다. 이게
유량 양정 그래프입니다. 뭐라고요? 유량 양정 그래프. 영어로 했을 때는요. H-Q 곡선 뭐 이렇게 읽죠. HQ 곡선이다 이러죠. 영어는 또 거꾸로 해죠. 항상 X표부터 읽으니까 우리는 말로 표현할 때 항상 뭐라고 표현한다? 유량양정 그래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펌프 성능 곡선을 그려봅시다. 펌프 성능 곡선 그냥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시스템 특성 곡선은요? 이게 뭐라고요? 펌프 성능 곡선. 유량 양정 그래프 상에서 펌프 성능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요. 이건 뭡니까? 시스템 특성 곡선이죠.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 곡선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펌프 성능 곡선이라고 그러죠. 펌프 또 빼고서 성능 곡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정확하게 명칭을 알아야죠. 펌프 성능 곡선, 시스템 특성 곡선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곡선과 펌프 성능 곡선의 교점에서 운전을 하죠. 운전점은 여기가 운전점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운전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그러면은 뭐냐. 그냥 이 현상을 갖다가 펌프가 운전되는 그런 현상을 펌프가 어느 점에서 운전되는 거를 갖다가 그래프상에 그려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프상에 그려서 표시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시스템 특성 곡선이라는 게 이해가 잘한 것이요. 시스템은 뭡니까?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소방 설비를 했잖아요. 소방 설비 뭐 소화 시설을 했다. 소화 시설을 했다. 이거 자체가 시스템이잖아. 이게 뭐 이게 하나 뭐 파이프 엮어가지고 쫙 하나 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방 시스템이라고요. 소방 시스템. 그 소방 시스템에서의 어느 성능 곡선이 소방 시스템에서의 곡선이 이렇게 나오고요. 펌프는 전력을 끼워가지고 운전했을 때 곡선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문장 그대로다 이 그래프 하나 그려주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문장 그 자체로다가 시스템 곡선 펌프 성능 곡선 그려주고 만나는 교점에서 운전이 되는데 여기가 뭐라고요? 운전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을 가보겠습니다. 3번이요. 비중이 1.03인 바닷물의 비중입니다. 바닷물이 1.03이랍니다. 빙산은요? 0.99요. 자, 빙산의 비중이 바닷물의 비중보다 크면 가라앉고 작으면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바닷물 니꼬으로 빙산 이렇게 비중이 같다면 바닷물이 여기 있으면 빙산이 이렇게 해서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떠오르는 게 없을 거 아닙니까? 위에 보이는 게 다 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프로테이지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비례식으로 다. 바닷물의 비중이 1.03일 때 100%가 뭡니까 이게? 가라앉는다. 그러면은 비중이 0.9짜리였을 경우에는 몇 프로가 가라앉는가? 계산하면은요. 아이 이거 1.03 나누기 100은 0.9 나누기 x값 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x값은 얼마입니까? 87.378%죠. 이게 뭡니까 이게? 가라앉은 최적이죠? 가라앉은 최적. 그럼 몇 프로입니까? 100% 빼기 87.378%는 12.621 그러면 12.6% 1번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다른 문제에서는 어떻게 줍니까? 이거를 프로테이지로 안 주고 여기서 뭐 노출된 부분에 뭐 프로테이지가 전체 빈상에 뭐
최적이 뭐 몇 메타 3승이었는데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맞춰서 또 때려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빙산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가라앉는 겁니다. 뭘로 가라앉아요? 바닷물의 비중만치 가라앉는 걸로 보고서 계산을 하면은 쉽습니다라고 뭐 수도씨 얘기하죠. 수도씨 얘기합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거의 이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참 어려운 문제죠. 자, 그래도 한번 해보야죠. 어떻게? 자, 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판이. 이렇게. 원판이 있는데요. 이거 뭐 원판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가운데 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D고요. D로 가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뻥고 나가지고서 나가는 거는요. 2분의 D로 가는 거고요. 여기 했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통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통과가 되는데 여기서 원판이 받는 힘, 이 원판이 받는 힘을 구해달랍니다. 자, 그럼 전체 힘을 한번 봅시다. FT라는 전체 힘이 이쪽 방향으로 때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FR이라는 힘, 즉 원판이 받는 힘이죠. 원판이 받는 힘은 이만큼을 때리겠죠. 그 다음에 F아웃으로다가 빠져나가는 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구하라는 거는 원판이 받는 힘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는요. 원판이 받는 힘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는요. FR은요. 결국에는 FT에서 빼기 아웃을 빼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FT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개념 정리고요. 자, 개념을 정리했으면은 이제 수치를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F는 뭡니까? F는 로 큐브이 아닙니까? 항상 로 큐브이. 로 큐브의 Q는요 AV니까요. 로 AV고요. 이거는 로 A V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FR을 구해봅시다. FR은요. 로 QV죠. 로 QV니까 자, 로 QV는요. 그러니까 로 AV가 그대로 들어가니까 4분의 파이 D의 자승의 V의 자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로 4분의 파이 2분의 D죠. 2분의 D의 자승의 V의 자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요거 계산하면요. 로 4분의 파이 D의 자승의 V의 자승이고요. 빼기 로 파이 4분의 D의 자승의 4의 V의 자승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정리를 해봐야죠. 로고 4분의 1이고요. 4분의 1. 자, 이렇게 씁시다. 로 4분의 1 파이 D의 자승 V의 자승. 계산 지우기 편하게 다시 그냥 써보는 겁니다. 로 4분의 1 파이 4분의 D의 자승 V의 자승. 그러면요. 이거 부셔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4분의 1 로 지워지고요. 로 지워지고요. 4분의 1 지워지고 파이 지워지고 V자승 지워지고 그러면요. 4분의 1
로 파이 V 자승 D 자승에 마이너스 4분의 1 D의 자승이 되고요. 그러면은 4분의 1 로 파이 V의 자승이고요. 4분의 4 D의 자승 마이너스 4분의 1 D의 자승 4분의 1 로 파이 V 자승이고요. 빼면은 4분의 3 D의 자승이고요. 곱해버리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 로 파이 V 자승의 D의 자승 4, 4, 16이고요. 3, 1은 3 로 파이 V 자승의 D의 자승이 되겠네. 그러면 답은 1번이 나오겠네. 에이, 문제풀이가 좀 지저분한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문제를 수치를 주지 않고서 수식으로 줬으니까 수식을 전개해 나가면서 그냥 풀어봤습니다. 이 자체로다가 한번 제가 지금 푼 순서를 한번 뒤로 한번 돌려보기로다가 보시든지 하시면서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답은 이렇게 나오고요. 뭐 문제 틀린 건 없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시오고점 문제는 일단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5번입니다. 저장용기로부터 20도 CMU를 길이 300m, 지름 900mm인 콘크리트 유량이 1m 3승/s고요. 원관에서의 압력 강화를 물었습니까? 압력 강화라는 말이 뭡니까? 압력 강화. 결국엔 뭡니까? 압력이 떨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압력이 왜 뭐 때문에 떨어졌어? 이거는 마찰 손실 때문에 떨어진 거죠. 이걸 만약에 수두로 하게 되면요. 마찰 손실 수두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만한 수조가 있고요. 20도씨의 물이랍니다. 예? 300m 떨어지는 거예요. 수평 원관입니다. 수평입니다. 수평. 거리는 300m고요. D는 0.9m가 되겠죠? 900이니까 1000mm 1m 맞죠? 0.9m 저거까지 써줘야죠. 유량 Q는요 1 3승 4 세크 그럼 기본 단위죠. 자, 여기서 H는 어떻게 됩니까? H는 F D분의 L 2지분의 V 자승. 이게 단위는 뭡니까? 미터. 근데 여기서 뭘로 물었습니까? 압력 강화로 물었으니까 파스칼로 물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파스칼로 답할 때는요. PF가 되고요. 압력 강화 PF는 F는요. D분의 L 2분의 로 V 자승. 이건 뭡니까? 파스칼식이죠. 똑같은 식입니다. 똑같은 식인데 단위를 따라서 바꿔서 물었을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이 적용식이 틀리지 않습니까? 물론 적용식을 틀리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터 단위에 있는 걸 갖다가 답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파스칼로 환산을 해버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깔끔하게 풀이를 하기 위해서라면 압력 강화 공식인 이 공식을 활용을 해서 푸는 게 좋겠죠? 그럼 이제 풀어봅시다. 자, 0.023이고요. 0.023이고요. D분의 L이니까요. 0.9m고요. L은요. 300m랍니다. 그렇다고요. 곱하기. 물은요. 20도씨의 물의 뭐 밀도야 뭐 그냥 다 정해져 있으니까 표는 그럼 뭐 100kg 미터 3승이고요. 곱하기. 속도를 알아야 되죠. 속도는 Q는요.
Q는 AV에서 여기서 1m 3승 세크는요 4분의 파이 곱하기 0.9m의 자승 곱하기 세크고요. V는 얼마입니까? 1.571 m/s죠. 그럼 1000 곱하기 1.571 m/s의 제곱이고요. 2가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다 하나 더 합시다. 이왕이면 파스칼인데 문제에서는 뭘로 물었습니까? 킬로 파스칼로 대답을 하랍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1000 파스칼이고요 1킬로 파스칼이죠. 계산하면은요 얼마 나옵니까? 9.460 정도 나오죠. 460. 그럼 뭐 그냥 9.47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다가요. 이거를 좀 더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든가 뭐 그랬을 경우에 이 수치를 대입을 할 때 이 식을 그대로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식을. 그러니까 뭘 대입을 하느냐? 1.457 이거를 갖다가 대입을 하는 거보다 뭐 좀 정확하게 풀이를 하겠다 그러면은 4분의 파이 곱하기 0.9m의 자승. 이 수치 큰 수치 자체를 수식으로다 여기다 때려 넣으면은요 9.47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수식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계산기로다가 해서 때려 넣느냐에 따라서 답이 약간씩 틀려지는데 요거 같은 경우 정확하게 9.47이 떨어지는 거를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26번 보겠습니다. 26번. 수면에서의 높이가 10m고요. 바닥에 구멍이 있고요. 구멍 보정계수가 있답니다. 자, 유량 보정계수가 나왔습니다. 유량 보정계수. Q는 AV가 있습니다. 여기다가는 유량 보정계수고요. 여기는요. A는요. 단면 보정계수잖아요. 이거는요. 유속 보정계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공식은요. C는요. 유량 보정계수 C는요. CA 곱하기 CV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유량 보정계수는 뭡니까? 단면 보정계수하고 유성계수를 곱해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 식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Q는요. AV고요. 여기다 곱하기 C 그냥 들어가면은 연속방정식이 유량 보정계수를 한 연속방정식이 성립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Q는요. AV입니다. V는요. 누트 EGH 아닙니까? 누트 EGH는 어디서 왔느냐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이 지분의 V 자승 아닙니까? H는 베르누이 정리 상례에서. 그래서 V2를 구하면은 누트 EGH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요걸 그대로 써봅시다. A는요. 누트 EGH고요. 누트 EGH에서 여기서 유량계수는 이렇게 C로 다 들어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A, 누트 EGH에 C가 되는 거죠? 식 자체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서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4분의 A를 구해줘. 4분의 지금 구멍이 얼마인지 지금 몇 센치인지를 모른대잖아요. 몇 센치인지 그걸 가르쳐달래잖아요. 그러면 파이 곱하기 D의 자승이고요. 곱하기 누트 2 곱하기 9.8 메타 세크의 제곱이고요. 곱하기 높이 얼마 올라가 있습니까? 10m. 엣지 10m 올라갔습니다. 10m. 그 다음에요. 여기다가요. 곱하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유량 보정계수 0.6을 갖다 때려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유량이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10 리터 퍼 세컨데 항상 이게 나왔을 때는 곱하기 1000 리터분의 1 메타 삼성. 유량의 기본 단위 Q는 메타 삼성 퍼 세크라.
기억하셔야죠. 그래서 메타 삼성포 세크로 바꿔줘야 되죠. 그럼 D는 얼마나 합니까? D는요 0.0389가 나오죠. 0.0389 이게 D가 뭡니까? 이게 0.0389가 나오니까 센치로다가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센치로다가 0.0389니까 센치로다 바꿔주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1 100 센치 3.893 89 3.89 3.9 cm가 되죠. 3.9 cm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유량 계수를 어디에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가장 이걸 갖다가 틀리게 적용하는 부분이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어디서 틀리느냐면요, 지금 요 식에 보는 것처럼 Q는 AV 곱하기 C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을 안 하고 QC는 AV라고 적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틀린 겁니다. 틀림이라고 써줘야죠. 이걸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맞음. 정확한 개념 정리가 돼 있어야지 이걸 적용을 하실 수가 있죠. 자, 다음 27번 가보겠습니다. 27번은요. 화재 현재 화염에 살수하였다. 물이 끓는 것까지 흡수하는 열량은 얼마인가? 물의 비율은요. 공식은 Q는 MC 델타 T죠. Q는요. 열량이고요. M은요. 질량이고요. C는요. 물의 비열입니다. 델타 T는요. 항상 온도차죠. Q는 MC 델타 T입니다. 자, 물에 지금 100리터라고 돼 있습니다. 100리터. 물의 질량인데 100리터. 그러니까 물을 갖다 부피로 주어졌네요. 물의 부피. 그러니까 물 100리터는요. 물 1리터가 1kg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곱하기 1리터분의 1kg을 하면은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kg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120도씨의 물이 100도씨까지 했으니까요. 100도 빼기 20도는요. 실질적으로 온도차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델타 T는요. 80도씨가 되는 거죠. 이제 물의 비율은 주어졌고요.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100kg 곱하기 4.2 kJ kg K고요. 곱하기 80도씨인데 델타 T 온도 차니까요. 그냥 80K 해도 되죠? 아, 여기 플러스 273 플러스 273에서 빼기 나오면은 80K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K 그냥 그대로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K 지워지고요. 지워지고. 그럼 얼마입니까? 33600 kJ이 되겠네요. 20도씨의 물 100리터를 갖다가 물을 뿌렸을 때, 화염에다 물을 뿌렸을 때 그 물이 흡수하는 열량은 33600 kJ입니다. 뭐 쉽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Q는 MC 델타 T라는 열량을 구하는 공식을 자기가 기억을 하고 있느냐, 수험장에 출력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틀려지는 거죠. 자, 다음 28번 가보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1m, 이거 폭이 3m인 수면의 공면의 수문의 AB가 수평분력. 수평분력입니다. 수평분력. 수평분력은요, 공면에 작용하는 수평분력, 수평 투영 면적의
작용하는 수압이다. 공식은요. H는 감마 HG의 이건 뭡니까? 도심이죠? 자, 그럼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 이렇게. 이게 수평투영문자 A 다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돼서 수평불량은 이렇게 와서 때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 자, HG 도심은요. 2분의 1 HG죠. 2분의 1 H는요. 1 곱하기 1m는요. 2분의 1m고요. 수평투영 면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입니까? 반지름이 1m이고 여기부터까지가 이게 3m 아닙니까? 그럼 수평투영 면적 A-는요. 1m 곱하기 3m는 3m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대로 가서요. 9800 뉴턴에 곱하기 2분의 1m 곱하기 3m의 제곱은 14700 뉴턴이 되겠네요. 수평 물력이니까 뭐 편하게 그냥 구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29번을 살펴보겠습니다. 29번. 초기 온도 압력이 50도씨 600kg 이상 기체를 가역 단열 팽창. 온도는 BRB K는 또 1.4랍니다. 그 뭐 가역 단열 팽창이라는 거는 부피 압력 선도, 부피 압력 선도 또 PV 선도라고 하죠. PV 선도에서 그렸을 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응? 응. 단열 팽창 T1, T2고요. 식은 어떻게 됩니까? T1분의 T2는요. V2분의 V1 K-1에 P1분의 P2의 K분의 K-1이죠. 이거 참 이 식이 어렵습니다. 요거하고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면요. 50도씨 플러스 273K고 1K1이니까요. K2는요. 저 T2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600kPa이라죠. 그냥 600kPa 그냥 갑시다. 600kPa 똑같이 kPa만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스칼에. 여기가 중요하죠. 1.4분의 1.4 마이너스 1. T2는 얼마입니까? 193.585. 뭐 194 켈빈 온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식 자체를 K-1이냐 K분의 K-1이냐 부피는 K-1 압력은 K분의 K-1 1인데 1이라는 거 가운데 있는 숫자가 틀리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 주셔야지 이게 숫자가 맞습니다. 예, 참 이런 데서 헷갈려서 이 문제는 틀리는 경우가 있죠. 자, 다음입니다. 다음 30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입니다. 대류네요. 대류율량은 어떻게 됩니까? 대류율량은요. 뭐 열량 나오면 항상 전달기에서 Q는 MC 델타 때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빼놓고 다 그거 아닙니까? 대류열 전달계수 복사열 대류 전도열 복사열 대류는 저의 대류열 전달계수가 있고요. 곱하기 면적 곱하기 온도차 아닙니까? 이거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식으로 표현하면 Q는요. 대류열 전달계수니까 히트고요. H고요. A에 델타 T고요. 맞습니까? 100에 100에 100이랍니다. 100이면 100에 100에 100은 뭡니까? 100이니까 100cm니까
1m 아닙니까? 그렇죠? 100cm니까 1m고요. 그럼 뭐 가로 세로 하면 되겠고요. 뭐 편하게 합시다 그냥. 자, 대리열 전달 계수가 30W랍니다. 와트. 그 다음에 미터 제곱이고요. 켈빈 온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은요. 1m 곱하기 1m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100cm 곱하기 100cm니까요. 그 다음에 델타 T는요. 델타 T가 중요하죠. 300도씨에서 25도씨로 갔으니까 300도씨 273K에 빼기 여기는 뭡니까? 25도씨 273K 맞죠? 여기에다가 킬로와트인데 킬로와트로 물었네요. 그러면은 1000와트분의 1킬로와트 한꺼번에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 나오니까 8.25킬로와트. 대리유열 전달 계수를 중심으로 놓고서 V 넣으면 저기 A 델타 T를 넣으면은 정리가 쉽게 되는 거죠. 큰 저기가 없습니다. 이거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다음 31번 문제 가겠습니다. 맨날 뭐 나오는 그 호주 무게죠. 뭐 무게는요. mg고요. 뭡니까 이게? 질량이고요. 이거는요. 중력과 속도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거꾸로 다 쓰면은요. 질량은요. 중력과 속도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뭐 이거 갖다가 이걸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자, 호주는요. M 한국이고요. 호주에서 20뉴턴이었대요. 중력과 속도가요. 호주의 중력과 속도 9.82m/s 제곱이고 한국에서는요. 19.8뉴턴이었대요. 중력과 속도 G는 모르죠. G는요. 9.721 9.72m/s죠. 할 수가 있죠. 쉽지만 간단한 문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 놓치지 맙시다. 이런 문제를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32번 문제. 비압축성 유체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최적탄성계수가 0인 유체를 말한다. 최적탄성계수가 0인 유체는 어떤 유체입니까? 자 그냥 2번 3번 4번서부터 합시다. 관로에 흐르는 유체를 말한다. 관로 내에 흐르는 유체. 실제 유체니까 흘러갔죠. 관로 내를 갖다가. 점성을 갖고 있는 유체를 말한다. 실제 유체입니다. 난로 유동을 하는 유체를 말한다. 실제 유체죠. 2번, 3번, 4번 이거 세 개는 뭘까? 실제 유체는 뭡니까? 실제 유체는 압축성 유체를 얘기하는 거죠. 응? 압력을 가하면 치적이 줄어드는 유체. 이게 압축성 유체 아닙니까? 압력을 가하면. 이게 어떤 유체입니까? 실제 유체입니다. 자, 압축성 유체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압축성 유체. 뭡니까? 압력을 가하면 체적이 줄어드는 유체가 압축성 유체이죠. 그래서 체적 탄성계수라는 건 뭡니까? 체적 변화에 대한 압력 변화죠. 체적 탄성계수가 어떻게 되는가? 체적 변화 V분의 델타 V. 그러니까 부피가 있었는데 부피 변화량 분의 압력 변화의 B가 되는 거죠. 이 압축성 유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체적 탄성계수가 0인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유체입니까? 이상유체 아닙니까? 이상유체. 가상유체. 그럼 지금 여기서는 지금 체적탄성계수가 0인 유체가 무슨 유체입니까? 이게 결국에는 얘기합니다. 실제 유체가 아닌 비압축성 유체죠.
답은 2번이 되지만 또 최적 탄성 계수가 무한대인 유체가 있어. 이건 무슨 유체입니까? 이거는 완전 탄성 유체죠. 그냥 탄성 유체라고 하죠. 네, 유체를 갖다가 압축성으로 다 부분하면 압축성 유체, 비압축성 유체, 탄성 유체 세 가지로다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또 탄성 부분 유체도 일반 탄성 유체가 있고 완전 탄성 유체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압축성 유체와 비압축성 유체 이 두 가지 정도로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최적 탄성 계수가 0인 유체는 이상적인 유체죠. 압력에 대한 밀도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 유체는 뭡니까? 가상 유체고요. 이 그런 유체를 갖다가 무슨 유체라고 한다? 비압축성 유체라고 한다. 단어가 두 개 나왔어요. 비압축성 유체, 압축성 유체. 비압축성 유체는요 가상 유체고요. 압축성 유체는요 실제 유체다. 요거까지만 정리를 하시면은 문제를 흐름을 갖다가 매고서 풀 수가 있죠. 이 정확하게 흐름을 갖다가 맥을 잡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은 33번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지름이 20cm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20cm 곱하기 기본 단위계로부터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기본 단위계에서부터 질량유량이 81. 이게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Q는요 AV고요. 질량유량은요 밀도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질량유량은 뭐라고 그럽니까? 기호 M 도시죠. 질량은 M이고요. M에다가 위에다 점을 찍은 M 도수는요. 이게 뭐라고요? 질량 유량입니다.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질량 유량의 단위는요. 항상 시간이 개념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A 똑같고요. 밀도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뭐 쉽게 계산합시다. 그냥 자, 80kg per sec가 나왔답니다. 80kg per sec. 80kg per sec는요. 4분의 파이 곱하기 0.2m의 자승이고요. 곱하기 속도 v고요. 세가 되겠죠. 밀도는요. 1000이죠. 물이니까. 호수에 물이라고 했으니까 물이니까 1000kg per 리터 삼성. V는 얼마가 나옵니까? 2.546. 2.55 m per sec가 나오는 거죠. 이 질량 유량이 나오는데 또 헷갈리는 게 중량 유량이 있지 않습니까? 중량 유량. 이게 뭡니까? 안 맞아. 감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9,800. 이거는요. 감마가 로우 지니까는요. 1000 메타 삼승에 곱하기 9.8 세크의 자승이다. 지금 이 개념을 갖다가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은 단위 구구단을 제대로 안 하신 거죠.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죠. 자, 다음 34번 가보겠습니다. 34번. 깊이 1m까지 물을 넣은 물탱크 밑에 오리피스가 있다. 수면의 대기압을 초기 오리피스에 유속 대비 2m로 그러니까 얼마나 눌렀냐 이거죠. 누르는 거를 얼마나 누르느냐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별거 있겠습니까? 자, 나오는 속도가 있습니다. 그럼 나오는 속도로다가 계산해 봅시다. 여기서 나오는 속도가 얼마냐? 깊이 1m랍니다. 여기 중심부까지죠. 이게 1m입니다. 대기압이 작용, PATM이 작용한답니다. 여기다가 요만치를 놓고서 가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 또 킬로파스칼로 발라내요. 단위를. 속도 V는요. 루트 EGH지 않아요. 그러면요. 2 곱하기 9.8 m/s의 자승 곱하기 1m잖아요. 곱하기 2배. 얼마입니까? 8.854
메타 퍼 세크입니다. 그럼 8.853 메타 퍼 세크에서 속도가 나왔으니까는 속도만큼의 압력을 더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속도만큼의 압력을 더해봅시다. 속도만큼의 압력을 더해보면은요. 얼마입니까? 속도만큼의 압력. 그냥 H로 갑시다. H는 2지분의 V 자승이니까는요. 2 곱하기 9.8 자승분의 8.854 메타 퍼 세크의 제곱이고요. 그럼 얼마입니까? 3.999m가 나오네요. 3.999에서 기존에 1m가 있으니까 1m 빼줘야 되죠. 그러면 2.999m가 되겠네요. 2.999m 압력은요. P는요. 감마 H고요. 로지 H잖아요. 그럼 1000 메타 삼승이고요. 9.8 H가 2.999 메타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29390.2 파스칼이 되겠네요. 물었는데 킬로파스칼로 물었어요. 1000이죠. 1kPa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29.390 29.4kPa이죠. 가압하는 정도죠. 가압. 대기압이 있는 데서 가압하는 거니까 속도가 2배 빨라지는 거니까 속도가 빨라진 만큼의 압력을 갖다 계산을 하는 거죠. 속도가 빨라진 만큼의 압력을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35번 가보겠습니다. 35번이요. 35번. 그림과 같이 거꾸로 된 마노미터에서 물과 기름, 수은이 채워져 있고 A는 10cm, C는 25cm. 이건 뭐 볼 게 있습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냥 P좌, P우 하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동쪽 수평선 아래에 있으므로 기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백입니다. 자, 그러면은 좌서부터 한번 해봅시다. PA 백이 물이니까는요. 감마 W 곱하기 B고요. 또 백이죠. 백이 감마 51 곱하기 A입니다. 는 PB고요. 똑같이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이니까 감마 머큐리 M이고요. A, B, C 다 그냥 한꺼번에 곱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죠. 이 A, B, C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길이기로 해야죠. 자,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A 압력이 B 압력보다 80kPa 작다고 그랬습니다. 80kPa 작다고. 자, 그러면은 80kPa 작다고 그랬으니까는 요 그대로 갑시다. A 마이너스 그러니까 A 압력이 B 압력보다 80kPa 작다고 그랬으니까는 P-A로 돼야 되겠네. 그러면 요거 그냥 그대로 놓고서 이거만 남깁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감마 W 곱하기 B고요. 마이너스 A고요. 요거 넘어와서 플러스 감마 머큐리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는 PB 상태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PA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마이너스 9800 뉴턴 퍼 메타 삼승 곱하기 B고요. 맞죠? 소니 했을 때 이거 다음에 B의 기름은 B죠. B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요. B 메타죠. 단위 때문에 또 틀리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기름의 비중량이 0.9니까요. 그러면 8820 그냥 나온 걸로. 그러니까 0.9 곱하기 9800 뉴턴 퍼 메타 3승 8820 뉴턴의 메타 3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8820 뉴턴의 곱하기 0.1 메타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가마 머큐리는 그냥 그대로 주어졌죠. 133100 33100 뉴턴의 메타 3승 곱하기 0.1 플러스 B 플러스 0.25 해갖고 메타죠. 메타는 80 킬로파스칼 곱하기 1 킬로파스칼 분의 1000 PA. 그렇죠? 그래야지 뉴턴 메타 제곱이 되죠. 그럼 B 값은 얼마입니까? B는 0.278이 떨어지죠. 미지수 하나 아닙니까? B 미지수 하나니까요. 계산기로 계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0.278 여기 메타니까 곱하기 1메타분의 100cm는요 27.815 27.8cm가 되겠죠. 그럼 뭐 그런 어려움 없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동쪽 수평선 아래에서는 마이너스를 본다는 거. 이게 키포인트죠. 이 포인트를 갖다가 해결을 하셔야지 이게 이제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36번. 공기를 최적 비율이 산소 O2. 산소 O2는요. O2의 분자량은 32 g/몰이고요. 예, 곱하기 0.2랍니다. 0.2%고요. 질소 N2는요. N2는요. 28 g/몰이고요. 80%니까 0.8이 되겠네요. 0.8입니다. 이거 계산하면은요. 이거 더해야 되죠. 더하면 얼마입니까? 28.8 g/몰이죠. 항상 공기 2고요. 공기 분자량 29 몰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거의 비슷한 숫자가 떨어지는데 문제에서는 주어졌으니까 28.8로 풀어야 되겠죠. 28.8입니다. 자, PV는 nRT고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는 nRT고요. 이 PV는 nRT에서 R은요. PV분의 NT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일반 기체상수 값은 8.3145를 줬는데 특별기체상수라는 거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이 물어보는 거는요. 이 특별기체상수라는 건 뭡니까? 특별기체상수는요. 일반 기체상수를 뭘로 나누는 겁니까? 몰 질량으로 나눠 가지고서는요. 나타나는 값이죠. 그래서 PV는 nRT라는 공식이 PV는 m분의 mRT였는데 특별 기체 상수를 씀으로 해서 PV는 mRT가 되죠. m과 r을 나눠 가지고서 r을 새로이 만들어서 특별 기체 상수로 만들어서 정리를 한 거죠. 자, 그럼 일반 기체 상수 줬으니까 그대로 몰질량 값으로다가 나눠주기만 하면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R은요. 일반 기체 상수가 얼마래요? 8.3145 킬로줄 킬로몰에
켈빈 온도랍니다. 킬로 M 몰에 켈빈 온도랍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숫자는요 28.8 구람프 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몰이니까는요 1000몰이고요. 킬로그램 몰이니까 킬로몰로 가야 되는 거죠. 다시 구람이니까는요 1 킬로그램으로 해서 킬로몰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계산을 하면요 0.288 0.29 0.288 0.289 0.289 0.289 킬로줄 분의 킬로그램 K가 0.289 예, 2.289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식을 8.3145를 나눌 때 28.8로다가 나눠줘서 0.289라는 이 값을 갖다가 계산해 내는 거가 특별 기체상수를 쓰는 부분이다라는 거. 즉 PV는 nRT고요. PV는 M이니까 분자량 M분의 질량 M이라고 그래서 M분의 M RT였는데 M 몰 질량으로 일반 기체 상수를 나눠줬을 때 식이 PV는 MRT가 된다는 거. 이 식을 갖다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 3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소방 노즐을 통해 대기로 방출될 때 노즐의 압력은 노즐 이건 뭐 어렵습니까? 노즐 있는데 노즐의 유속이 24 메타 포세크랍니다. 계기압력으로 표시된다고 합니다. 계기압력. 모든 압력은 뭘로 표시가 되는 겁니까? 절대압력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기압력으로 표시가 된다는 건 뭡니까? 대기압을 영어로 봐라 이 얘기죠. 그러면 P는 2분의 로브의 자성으로 그냥 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P는 2분의 로브의 자성으로다가 그냥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P의 단위가 파스칼이라는 것만 조심하면 되죠. 자, 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물 1000kg에 미터 3승이고요. 24 메타포세크의 제곱이고요. 2고요. 그 다음에 파스칼이니까요. 1000 파스칼분의 1kg 파스칼 얼마입니까? 288 kg 파스칼. 간단하죠. 뭐 이건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건 뭐 이 베르노이 방정식에서 압력식 이 식을 갖다 적용할 수 있는 거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이거를 일반적인 책풀이에서 이상하게 풀어놨어요. 막 보면은 2지분의 V 자승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H를 구해서 H 메타에다가 다시 10.332 메타 해가지고서 101325 킬로파스칼 여기 찍혀져. 이렇게 101.300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 식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P는 2분의 로우의 자성 이 식을 그냥 적용해서 푸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풀어도 푸는 건 관계가 없는데 원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가느냐는 그런 흐름을 갖다가 제대로 깨우치게 되지 이런 식의 풀이를 갖다가 책에다 써놓고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참 저기 해요. 자, 다시 38번을 가보겠습니다. 38번 문제요. 무한한 두 평판 사이에 유체가 채워져 있고 한 평판은 정지해 있고 또 다른 평판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쿠에트 이게 불란서 말인데 쿠엣이라는 사람이죠. 쿠에트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저기 발음 자체가 이제 그냥 저희들이 배울 때 쿠엣 유동이라고 또는 쿠에트 유동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하고 있다. 유체 A만 채워져 있을 때 평판이 움직이는 단위 면적의 힘을 타우관이라 하고
같은 평반 사이에 점성이 다른 유체 B만 채워졌을 때 필요한 힘을 타우 2라 하면 유체 A와 B 반반씩 채워졌을 때 평판의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단위 면적당 힘에 대한 전단력이 어떠냐는 거죠. 응? 평판을 움직이기 위한 힘을 갖다가 뭐 어떻게 했느냐 이건데, 평판을 움직이기 위한 단위 면적당 힘을 뭐 이거 뭐 어렵으니까 뭐 이게 뭐 그냥 뭐 평균값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유체가 두 개가 있어요. 이건 A가 있고요. 이건 B가 있습니다. 이건 타우 아니고요. 이건 타우 2예요. 그럼요. 이거 평균값을요. 타우 1 플러스 타우 2 분의 유체가 두 가지니까 2분의 타우 1 플러스 타우 2 이렇게 계산합니까? 아, 이거 그냥 단위 면적당 힘에 대한 표현이니까 평균값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체가 두 개니까 두 개고 유체가 만약에 다섯 개라면 여기 5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죠. 평균값 계산하는 거죠. 무슨 평균이요? 가중평균 계산하는 거죠. 가중평균. 물질의 평균은 가중평균으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쿠에트 유동이다. 쿠에트 유동이라는 게 뭡니까? 속도가 거의 없는 유동이니까 그냥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젤리죠. 젤리가 판때기 두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젤리빵이 두 개.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계산해요? 타우 1 분의 타우 1 곱하기 타우 2 태고요. 그렇죠? 플러스 타우 2 분의 타우 2 곱하기 타우 1이겠죠. 그럼 계산하면요. 타우 1 플러스 타우 2는요. 같은 거니까요. 2에 타우 1 곱하기 타우 2. 어떤 겁니까? 그럼 뭐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예. 나오죠? 별거 아닙니다. 문제 자체의 흐름으로다가 해가지고서 평균값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의 풀이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요, 역학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힘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흐름을 갖다가 문제 자체로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번을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39번이요. 동정성 계수가 1.15 곱하기 뭐 레이놀즈 수 R이는요. 항상 점성력분의 관성력. 점관 위에서 읽을 때 관점이 된다고 그랬죠. 점성력은요. 점성계에서 분의 로 DV고요. 동점성 계수분의 DV가 된다. 이 계산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물의 질이 물이 300ml랍니다. 30ml네요. 300이 아니라 30에 1000이고요. 0.03m고요. 개인주주 수가 2100이랍니다. 2100이었을 경우에 V를 구해라네. Q는 AV고요. 이렇게 하면은 V가 되죠? 자, 그러면 R이는 요거니까는요. 요거 그대로 되어서 2100은요. D 0.03m 곱하기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 봅시다. Q 메타 삼승 더 세크고요. 유량을 물었으니까 4분의 하이 곱하기 0.03 메타의 제곱이 되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동점성계수 1.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세크. Q는요 5.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메타 3승 퍼 세크가 나옵니다. 식을 대입을 할 때 요 식 그대로다가 두드려서 대입을 해야지 1.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런 거 계산하기가 지저분한 게 좀 저기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40번이요. 그냥 그림만 딱 봐도 이건 알죠? 그림만 딱 봐도
부차적 손실에서 뭐가 가장 그게 크겠어요. 모난돌이 정 만든다는 그런 옛말도 있죠. 그 모난돌이 정을 맞을 거 아니에요. 모난돌이 빠있고 이등에서 지금 들어갔을 때 돌출이 제일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어? 막 두드러 맞겠죠. 하이박 아프도록. 예? 일단 답은 4번이 이건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그림 보고서는 돌출 4번 딱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가로 열기 숫자로다가 뭐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요새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 부차적 손실계수나 가장 큰 거 값이나 써주세요. 날카로운 모서리 K값은 0.5고요. 약간 둥근 모서리 0.2고요. 잘 다듬은 거 0.04고요. 돌출은 0.8이에요.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천재도 아니고 그냥 그림 보고서 돌출 그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풀이를 했고요. 자, 항상 말씀드리는 거 45점 문제만 열심히 좀 정리를 해서 좀 풀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무조건 맞춰야죠. 이런 문제를 틀리면은 이건 말이 안 되죠. 21번 맞춰야 되고요. 운전점은 이거 시스템 곡선과 펌프 성능 곡선이 교점에서 운전한다는 운전점에 대한 정의는 이거는 가슴에 R로 새겨놔야 되는 거죠. 가슴에 R로 새겨놓으시고 23번 같은 문제 이거 100% 이거 틀릴 일 없죠. 이거 24번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요. 이런 거 당연히 맞추셔야 된다. 26번 문제요. 당연히 맞추셔야죠. 이런 문제야. 그 다음에 27번 문제요.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28번 문제요.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29번 문제요. 수식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이거 30번 문제요.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문제죠. 이런 문제. 31번 문제요. 이런 문제 틀리면은 정말 바보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요. 아직까리 하지만 이거는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압축성 유체, 비압축성 문체. 33번 문제요.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죠. 34번 문제요. 이거 좀 풀이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 문제도 좀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지만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35번 문제요. 이것도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지만요. 마이너스 적용할 때 중간에 미지수를 갖다 B값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고학년 계산기로 안 풀고서 수식으로다가 해서 전화를 해서 풀게 되면 거품 뭡니다. 문제 제한 시간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풀이한 대로다가 풀고 S값, 미지수값을 넣어서 고학년 계산기로 때리면 단번에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45점 문제는 아니지만 60점, 65점, 60점 문제 영역 안에 들어오는 문제입니다. 35번 문제도.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요. 이 문제는요,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풀 수가 있어야 되는 문제지만 일단 지켜둡시다. 37번 문제요. 당연히 풀어야 되죠. 이런 문제 틀리면은 이거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38번 문제요. 가중평균에 대한 값을 갖다 구하는 문제인데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 이해를 수식으로 풀려면 이중적분을 갖다가 풀어야 되는데 풀이가 너무 난해합니다.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문제요. 당연히 39번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맞출 수 있는 문제고요. 4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주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그러면은 봐도 10개, 11, 12, 13, 14개 이번 회차에서는 70점 정도를 갖다가 45점 범위 내에 있는 45점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018년 2회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그 문제 풀이를 보시면서 나름대로 풀이 자체에서 하나하나를 좀 정성 들여서 문제에 제가 칠판에 판서해가지고 하는 거를 갖다가 적어 가시면서 풀이의 흐름을 느끼세요. 수식보다는 풀이의 흐름을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이걸 느끼셔야지 문제 풀이가 시험장에서 가능한 겁니다. 쓸데없이 책에서 나와 있는 풀이를 살짝 들춰보면서 그걸 풀었다? 못 푸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에 45점 문제라고 푸는 문제는 무조건 내 실력으로 풀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45점 문제는요. 45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45점 문제가 지금 요번 회차에 70점을 맞았다?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짜배기로 다 나오는 그런 시험에서요 45점을 맞기가 어렵다고요. 회차에 따라서 어떤 회차는 굉장히 유치하게 어렵게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이 45점 문제라고 제가 찍어드리는 문제를 다 풀어야지 그 회차의 유수체역학 45점이 나온다고요. 겨우 턱걸이에서 넘길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합격권으로 가는 거는요 뭐예요? 원론과 법규의 힘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죠. 원론과 법규의 힘으로다가 1차를 시험을 합격을 하면요 2차 시험에서 시험 계속 봅니다. 원론과 법규의 힘이 아니라요 원론과 법규의 힘은 기본적으로 가고요 2차 시험에서 단박에 붙으려면요 유체역학에서 45점을 가고 시설 부분에서 거의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수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정리를 해놨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